건강보험료 줄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돈을 벌지 마세요.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가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네. 내지 마시고요. 네. 너무 괜찮은 꿀팁이죠. 왜 그렇게 잘 해줘요? 왜 그렇게 잘해주냐면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네네. 뭐 직장을 다니던 분들이 네. 그럼 퇴사하고 나서도 작년 소득에 대해서 아. 내다가 4월에 조금 환급을 받는 건가요? 그렇진 그 포인트 하나 중요한 건 말씀드릴게요. 예, 그 정산은 정산대로 하는데 네네. 사실 너무 중요한 얘기를 오. 이제 지금 딱 포인트를 찍어주신 거예요. 네. 뭐냐면 회사를 다니다가 이번에 퇴사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부동산이 많은 분이에요. 큰일 났다. 그러면 큰일 났죠. 네. 자, 그러면 건보공단에서 이제 당신은 이제 지역가입자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득하고 뭐가 추가적으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그렇죠. 그래서 용지가 딱 온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예를 들면 내가 퇴사하기 직전 1년 동안 내던 건보료가 예를 들면 50만 원인데 25만 원, 25만 원 이렇게 나눠냈는데 네네. 지역가입자로 온 지로용지를 보니까 예를 들면 40만 원인 거예요. 40만 원. 네. 그러면 전체 50만 원보다는 줄었지만 네. 내가 내던 25만 원보다는 늘었죠. 그렇죠? 네.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 정말 꿀팁입니다.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뭐라고요? 임의 계속 가입. 임의는 뭐냐면 강제가 아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뜻이고요. 네. 계속 가입은 자, 이분 입장에서 계속은 뭐의 계속이에요? 직장 가입자로 계속. 즉, 내가 내던 보험료보다 지역 가입자로 바뀌어서 보험료가 올라가면 네. 내지 마시고요. 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찾아가세요. 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뭐 신청할 거예요? 이미 계속 가입? 그렇죠. 이미 계속 가입 신청할게요. 그러면은 원래 내던 직장 건강보험료 25만 원 요거를 최대 3년 동안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만 원 낼 거를 직장 안 다니지만 내는 걸로 인정을 해주고 3년 동안 싸게 낼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괜찮은 꿀팁이죠. 왜 그렇게 잘 해줘요? 왜 그렇게 잘해주냐면 직장도 그만두셨는데 네네. 대부분이 부동산 때문일 거 아니에요. 갑자기 건보료가 올라가면 좀 힘드시겠네요. 잠시 일종의 과도기를 좀 드릴 테니까 좀 적응하시고 준비를 좀 하세요 라는 차원에서 무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을 허용을 해줍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제일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죠. 부동산이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수 외에 다른 소득들이 좀 많아서 퇴직 후에 돈을 많이 벌거나 부동산이 많으시거나 하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신청을 하는 사람만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알아서 아이고 이번에 오르셨네요. 그러면 그냥 자동으로 임의가입 신청해 드릴게요. 이거 안 해줘요. 안 해주고. 내가 신청한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이것도 알아야지 맞아요. 할 수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부사장님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지 다른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보험료 줄이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돈을 벌지 마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농담으로 한 거고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프로세스를 한번 보자고요. 네. 내가 돈을 벌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합니다. 네. 그럼 그 데이터가 가서 건보료가 부과가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세청에 신고되는 소득을 줄여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내가 돈을 덜 벌어서 줄이는 방법은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내가 좀 줄일 수 있는 소득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첫 번째, 금융소득을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한다든지 또는 분리과세 상품으로 가입한다든지 하면 국세청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따질 때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얘기 많이 했던 어떤 계좌들도 활용할 수 있어요. 뭐 연금저축계좌, ISA 계좌 이런 것들. 네네네. 그래서 비과세 다 빠집니다. 분리과세 다 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상품을 활용해서 절세를 하면 절세 이퀄 뭐예요? 건보료도 줄일 수 있다.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사업소득도 나중에 신고할 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필요 경비를 최대한 한다든지
세액공제되는 상품을 활용한다든지 소득공제되는 상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그 사업소득을 줄일 수는 없지만 사업소득 신고되는 그 금액을 최대한 줄여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네. 아예 안 내는 분 뭐라 그랬죠? 피부양자. 그렇죠. 네. 피부양자가 되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서 좀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요새 이런 분들 많단 말이에요. 연금 소득도 이 국민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 연금 중에서도 공적연금이 뭐가 있을까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연금도 내가 정상적으로 받지 않고 조기 노령연금이라 해서 좀 땡겨서 미리 받으면 받는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러면 1년에 얼마가 넘지 않게 하는 게 좋냐면 가급적이면 2천만 원 넘지 않게 하는 게 좋거든요. 그렇게 내 소득을 줄이면 피부양자로 딱 등재가 되면은 건보료 하나도 안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일 먼저 한번 도전해 봐야 될 게 피부양자 가능한지 살펴보시고요. 어쩔 수 없이 피부양자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면은 사업 소득을 최대한 줄여보고 그다음에 금융소득 같은 거 최대한 줄여보면 세금도 줄지만 건보료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갓 퇴직한 분들은 반드시 뭐를 검토해보자? 이미 계속 가입. 그렇죠. 네. 뭐 그 정도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금융소득 절세하는 방법은 우리 채널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또 많이 알려드렸으니까 다른 영상들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피부양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2천만 원만 덜 벌면 되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있을까요? 그런데 재산 조건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러프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체크하는지 방법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주로 이 부분들은 이제 좀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은퇴하시고 나서 나는 자녀가 직장인이면 피부양자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데 어떤 분은 피부양자가 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 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먼저 재산을 따져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때 재산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시세라는 거 알죠? 내 아파트가 뭐 10억짜리다. 오케이. 근데 시세 말고 기준시가, 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요. 재산세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잠깐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공시지가, 기준시가는요. 국세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 이런 거에 기준이 되고요. 재산세 시가 표준액은 지방자치단체 내는 재산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보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6월 1일자 기준으로 무슨 세금을 내냐면 재산세를 내요. 그럼 그 재산세 고지서에 보면 당신이 갖고 있는 이 부동산의 재산세 시가 표준액은 얼마입니다 라는 게 나와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매기는데 자, 만약에 내가 5억 4천만 원이 안 된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그러면 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이 넘으면 탈락이에요. 5억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소득이 2천만 원 넘었다. 그러면 탈락이에요. 그러면 5억 4천이 넘어요. 그런데 9억은 안 돼요. 5억 4천에서 9억 사이면 소득이 연간 1천만 원이 넘으면 또 탈락이에요.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남았어요? 9억 원을 넘는다. 그러면 피부양자는 안 돼요. 대부분의 은퇴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요 표를 보고 한번 내가 도전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한번 따져 보시는데 사실 부동산이 이미 9억 원을 넘는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 이것도 조금 방법이 있죠. 뭐냐면 뭐를 줄여야 되겠어요? 금융소득. 역시 여기도 금융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또 약간 줄여볼 수 있는 게 아까 왜 국민연금을 조기 노령연금으로 줄이는 것처럼 연금소득을 좀 줄여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국세청에 신고하는 소득이 어떤 종류의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소득이랑 재산이 또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건보료를 많이 내야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얼마 정도 늘어나는 걸 조심을 해야 되는 건지 뭐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국민건강보험료의 폭탄을 갑자기 맞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례해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왜 우리 세금은 뭐 예를 들면 상속세, 증여세다 그러면 10, 20, 30, 40, 50% 이렇게 구간별 과세고 소득세도 6%부터 45%까지 구간별 과세인데 국민건강보험료율은 단일세율이에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7.09%. 단일세율이니까 갑자기 늘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고 싶어요. 왜냐면 그만큼 뭐 했다는 얘기예요? 많이 벌었다. 많이 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솔직히 약간 자랑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힘들다고 느끼는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국민연금, 아까 말했던 국민연금 9% 내는 거, 요거는 상한선이 얼마냐면 55만 5,300원이에요. 상한선이 네, 상한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요. 국민건강보험료의 상한선은 한 달에 450만 원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나 그래도 보수의 몇 퍼센트다? 7.09%. 특히 누구는? 직장 가입자는 절반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예. 낼만 하네요. 예. 네. 그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안 내다가 갑자기 내는 경우가 뭐가 있다고 했죠? 보수 외에 그렇죠. 보수 외에 소득이 1,900만 원일 때는 하나도 안 내다가 이제 2,000만 원이 넘어가면 새로 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조심하셔야죠. 그 직장 가입자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에 비례해서는 똑같이 몇 퍼센트? 7.09%. 그다음에 부동산에 대한 것은 이제 딱 곱하기 몇 퍼센트는 아니고 이제 구간이 있단 말이에요. 60등급으로 나뉘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점수에다가 금액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뭐 갑자기 올라가는 그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구간별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한선이 아까 마찬가지로 얘도 지역 가입자도 월 얼마? 450만 원이 이제 상한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하고 비교해서 상한선이 한 8배? 예, 뭐 이 정도 높다 보니까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약간 너 뭐 연봉이 얼마야 물어보기 좀 그러면 맞아요. 얼마네 이렇게 맞아요. 그럼 얼마네 그러면은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거 나누기 7.09% 한 다음에 그거에 곱하기 2. 왜냐면 절반 맞는 거니까. 직장 다니는지 그렇죠. 일단 예, 프리랜서인지 그렇죠. 한번 확인을 살펴보시면. 하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이제 잠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뭐 네.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이 있고 금융소득에서 절세를 하는 방법이 있고 하면서 이제 지역가입자들이 네. 어떻게 하면 건보료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네.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직장인 분들도 이 건보료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사실 있나요? 많이 말씀드렸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네. 우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보수 외의 소득 때문에 발생하는 건보료 발생시키지 않는 게 중요하다 네. 그랬죠. 네. 그래서 보수의 소득 1년에 얼마 넘지 않게 조심하자. 2천만 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뭐를 많이 활용해야 되냐면 비과세 금융상품, 분리과세 금융상품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거는 사실 회사하고 어느 정도 좀 얘기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급여를 딱 이렇게 열어보시면요. 회사에서 통째로 급여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과세 급여 항목을 좀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대가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급여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받는 급여가 300만 원이다. 그러면 300만 원을 전부 급여로 받으시면은 이거에 대해서 7.09%가 공보료인데 식대 월 20만 원 그리고 내 급여가 280만 원 이렇게 되면 280만 원에 대해서 건보료가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비과세 급여 식대 20만 원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이라고 있어요. 예, 요것도 월 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회사에서 제대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지 요건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활용하면 한 달에 4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세이브가 되겠죠. 당연히 세금도 줄고 건보료도 줄고. 그러니까 40만 원 건보료 줄면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40만 원 곱하기 7.09%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조금 더 나가 보면 회사에서
급여로 받게 되면 세금도 내야 되고 건보료도 내야 되고 국민연금도 늘어나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회사에서는 이런 것도 연구를 합니다. 꼭 금전적으로 혜택을 줘야 되는 거냐 해서 예를 들면 복지 포인트로 준다든지 사내 복지 제도를 활용해서 돈을 늘리면 세금 부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회사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걸로 활용하는 걸로 해봐라 라고 좀 대체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또 일부 또 직장인들은 필요 없다. 돈으로. 돈으로 달라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 이제 노사 간에 좀 네.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이제 퇴직한 다음에는 지역 가입자로서의 건보료하고 비교를 해서 뭐를 신청할지를 고민해 보자. 이미 계속 가입. 정답입니다. 네. 예. 아. 요 정도가 직장인의 건보료 절약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데 계속 이제 7.09, 7.09는 똑같다라고 하셨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네, 정확하십니다. 예. 꼼꼼하신데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7.09% 건보료만 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따라붙는 게 있어요. 봐봐요. 네, 따라붙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예.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하고는 조금 달라요. 국민건강보험은 언제 내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주로? 아플 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요. 꼭 아프지 않아도 우리가 나이가 많으면 그냥 그야말로 기운이 없어서 케어를 받아야 되고 보호를 받아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치매 이런 경우에 케어를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노인 장기 요양 보험인데요. 요거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 돈이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내는 돈입니다. 네. 그게 몇 퍼센트냐면 두 가지로 설명해 드릴게요. 네.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네. 요거에 12.95%를 추가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9% 곱하기 12.95%. 계산하면 요게 몇 퍼센트냐면 보수의 0.9182%예요. 그러면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자 건강보험료로 보수의 몇 퍼센트가 나가요? 7.09%. 여기에 플러스 0.9182%가 나간다 그랬죠. 네. 그럼 요거 두 개를 딱 합하면 총 얼마가 나가는 거냐면 8.0082%가 나와요. 그 뒤는 좀 뺍시다. 네네. 그러면 몇 퍼센트? 8%. 그리고 국민연금이 몇 퍼센트 나갔어요 아까? 9%. 네.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하고 노인장기요양을 합해서 8%. 이렇게 외우시면은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이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에서 9% 띄어내고 8% 띄어나가고 그러니까요. 좀 많이 뛰는 것 같긴 해요. 그러네요. 네. 근데 이런 노인 장기 요양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원한다고 하면 네. 안 떼고 싶어요 해도 안 안 됩니다. 이건 다 의무입니다. 아, 네. 그리고 강제적으로 다 나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건보료에 대해서 부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매달 내 수입에서 왜 이만큼씩 떼가는지 모르겠다 했던 이 건보료를 오늘 배운 이 내용들 토대로 납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